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가지 혈액 검사가 비정상이면 근육이 줄어든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의 혈액 검사가 비정상일 때 근육이 감소되어 있더라, 그런 어떤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건강관리를 할 때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지표들입니다. 물론 이제 이 혈액 검사들은 현상들의 어떤 지표로 나타나는 표면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되는 건강 상태를 잘 해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4가지 혈액 검사가 비정상이면 근육이 줄어든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우리가 이동하고 우리 신체 골격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근육 자체가 우리 몸에 있는 염증들을 완화시키고 줄여주는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허벅지, 종아리, 팔, 근육, 혈액순환을 도와서 우리 심장을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호르몬의 저장 창구, 인슐린이나 성장 호르몬, 성호르몬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호르몬의 저장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육을 잘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젊음, 건강을 잘 지키는 첫걸음이고, 노화의 시작은 근육 감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걸 알고 근육 유지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자, 어떤 검사들이 이상할 때 근육이 줄어들까요? 그리고 근육이 줄어드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혈액 검사들이 이상이 있을까요? 자, 성장 호르몬이 먼저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의 역할들은 복부 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늘리고, 그다음 골다공증을 막아주고, 그다음에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예방하는 효과. 근데 반대로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복부 지방이 증가하고 근육이 감소되고 골다공증 발생이 증가되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성장 호르몬의 감소가 이렇게 첫 번째로 굉장히 많이 관찰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 검사는 굉장히 이제 개인차가 많다고 했죠. 10대 때 최고치를 찍었다가 매 10년마다 14.4%씩 감소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상치에 대해서 엄밀한 기준,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엄밀하게 그렇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40대에서 50대는 200 이상을 유지해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150 이하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겠다. 그 60대가 넘어가면서는 150 정도를 유지해주면 좋은데 100 이하가 되면 좀 주의하자.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적정 수준으로 동년배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게 유지해주는 게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감소하게 되면 근육이 굉장히 빨리 줄어들게 되고, 운동을 하더라도 근육이 잘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비타민 D도 골다공증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근육 형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30 이상으로 유지하자고 그러죠. 30 이하이면 주의를 해야 되고요. 20 이하면 경고. 비타민 D는 굉장히 간단하게 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에 잘 늘지 않을 때는 비타민 D 체크해서 이 부분들을 보충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인슐린 호르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인슐린 호르몬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제 아실 겁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혈중에 있는 것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창고로서 작용하는 게 간, 그 다음에 근육, 지방세포입니다. 따라서 근육 안에 적절하게 당이 들어오지 못하면 근육의 세태가 불을 보듯 뻔하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인슐린이 인슐린 성체와 잘 결합을 하지 못해서 당을 넣어야 될 곳에 적절하게 넣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중에 많이 돌아다니게 되죠. 더불어서 이렇게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혈중에 인슐린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것 자체가 염증 물질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 기간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인슐린 수치는 2에서 23 정도가 정상인데, 20 이상인 사람들, 근데 20 이상인 사람들을 살펴보시면 혈당도 굉장히 올라가 있고 당하이섹스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을 계산할 때는 공복 혈당과 인슐린 곱해서 이것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으면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혈중에 당도 많이 돌아다니고 인슐린도 많이 높아져 있다. 그래서 인슐린 자체는 근육 안에 당을 넣지 못하기 때문에 근육이 기하 상태에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염증 인자가 높아지면서 근육에 염증 작용을 해서 근육을 높게 만드는 그런 작용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근육에 당을 넣지 못하고 고인슐린 혈증 염증을 작용하는 인슐린 호르몬이 혈중에서 높아지는 것, 이것도 근육 감소의 원인이자 근육 감소가 있으신 분들한테서 자주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ESR, 혈액 염증 수치죠. 혈액에 만성 염증이 있으면 당연히 혈액순환이 안 되죠. 근육이 생성되고 유지가 될 때는 혈액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혈액의 또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근육도 잘 생성이 되지 못하고 근육도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육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장 호르몬을 늘려야 되겠죠. 성장 호르몬 재료가 되는 아르기닌이 풍부한 단백질을 골고루 드시고, 깊은 잠을 잘 때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깊은 잠, 숙면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슐린 호르몬을 쉬게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야식을 하지 마라. 밤에는 인슐린도 좀 쉬자. 그리고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당지수가 낮은 음식은 원색에 자연과 가까운 덜 가공된 음식입니다. 그런 음식을 천천히
거꾸로 식사법. 밥 한 번, 반찬 한 번이 아니다. 채소 한 번, 비채소 한 번, 밥 한 번 드셔주시라는 거죠. 혈액의 염증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죠.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이 분비됐답니다.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여러 가지 어떤 긍정적인 활동, 뭐 대화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운동들을 좀 해주시고,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의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 같은 음식들을 적절하게 충분히 드셔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비타민 D를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 속에서 새는 햇빛이죠. 그 햇빛을 충분히 쬐어주시고, 그것이 부족할 때는 비타민 영양제라든지 주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런 혈액검사가 비정상일 때 근육이 줄어든다. 근육이 줄어드는 데는 이러한 검사들의 이상이 있구나 잘 살펴보시고, 그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잘 제거하셔서 근육을 잘 보호하고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